네, 안녕하세요. 메타러닝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국진님, 동진님, 경조님, 문성님 이렇게 계십니다. 먼저 일단 저희는 오늘 이 팀의 운영 계획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는 구현반이긴 한데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좀 여태까지는 기초반 느낌으로 그냥 강의를 듣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메타러닝 자체가 굉장히 좀 최근에 각광을 받는 분야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 나가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첼시 핀 교수가 진행을 하는 딥 멀티태스크 앤 메타러닝이라는 강의를 4월부터 그리고 8월까지 아마 이번 달 안에 끝이 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구현 자체 일단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강의에서 다루는 홈워크, 그러니까 홈워크들이 어떤 유명한 페이퍼들을 직접 구현을 하고 거기서 좀 뭐 베리에이션을 좀 줬을 때 뭐 어떻게 바뀌는지 디스커션하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또 페이퍼 리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뭐 프로젝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팀원분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뭘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강의만 들었기 때문에 일단 강의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특히 이제 강의 제목이 멀티태스크 러닝 그리고 메타 러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과 메타 러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것과 좀 상반되는 개념인 기존의 티피컬한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얘네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 뭐 가장 간단한 예시로 개냐 고양이냐 이미지를 받아서 구분하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개냐 고양이를 구분하는 어떤 싱글 태스크 하나를 푸는데 그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게 되면은 얘를 일단 뭐 트랜스퍼 러닝 같은 걸 생각을 안 하게 된다면 다른 태스크를 푸는데 이 모델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한 어떤 아키텍처나 아니면 옵티미제이션 방법, 뭐 하이퍼 파라미터,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 이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모델을 훈련을 할 때는 또 걔네를 보통은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거를 매뉴얼하게 찾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새로 찾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태스크에 디펜던트하다는 점에서 얘네를 좀 재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좀 비슷한 태스크들에서 얘네를 우리가 수동으로 찾을 게 아니라 뭐 얘네도 이제 러닝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한 게 메타러닝입니다. 메타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키텍처나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 메타 노리지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이제 러닝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라고 하시면 새로운 태스크들, 언신 태스크들에 대해서 좀 더 패스트하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유명한 방법이 이제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뭐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인데 뭐 좀 더 좋은 출발 지점에서 출발을 하면 당연히 좀 더 빨리 학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뭐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데이터나 뭐 컴퓨테이션 로드 측면에서 좀 더 이피션트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메타러닝이 주목을 받은 게 퓨전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에서 이제 메타러닝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인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메타러닝과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이제 어떤 다양한 태스크들을 동시에 트레이닝 한다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근데 메타러닝은 다양한 태스크들을 다루는 건 똑같지만 얘는 이제 메타러닝은 다양한 태스크에서 어떤 메타 노레지를 뽑아내서 걔를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좀 걔를 빨리 푸는 데 관심이 있다면 얘는 그냥 다양한 테스트를 동시에 푸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근데 얘 이제 기본 가정은 어떤 다양한 태스크들을 한 번에 학습을 시킬 때 걔네를 따로따로 학습시킬 때보다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좀 더 임프루브 된다 그런 가정을 이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를 구현을 하는 방법은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으로 구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다양한 태스크들을 뭐 동일한 모델 파라미터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이제 뭐 어디서 어디까지 쉐어링을 할 건지, 그리고 뭐 어떻게 뭐 하드하게 할 거냐, 소프트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옵션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이제 어떤 다양한 태스크를 학습을 시킬 때 꼭 걔네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오히려 이제 안 좋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오버피팅이 날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좀 다양한 태스크를 다루다 보니까 옵티마이즈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식을 보시면 이게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스크 타우들에 대해서 각 태스크의 로스에 웨이트를 곱해서 서메이션 한 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이 각 태스크의 로스들이 다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웨이트를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설정을 하면서 굉장히 성능이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이, 그러면 얘네가 트랜스퍼 러닝이랑은 뭐가 다른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플 태스크를 한 번에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워 1부터 타워 n을 한 번에 푸는 거고, 메타 러닝은 타워 1과 타워 1부터 타워 n까지 해서 뭔가 메타 노리지를 추출을 해서 걔를 이제 새로운 태스크, 타워 테스트를 이제 빨리 푸는데 그런 관심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트랜스퍼 러닝은 메타 러닝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얘는 이제 소스 태스크 타워 A를 학습을 해서 거기서 얻은 뭐 노리지를 가지고 타겟 태스크 타워 B를 뭐 푸는 좀 잘 푸는데 관심이 있는 건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은 소스 태스크 하나, 타겟 태스크 하나 이렇게 한정이 되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이 소스 태스크가 타겟 태스크에 비해 굉장히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메타 러닝이고 오른쪽이 트랜스퍼 러닝인데,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메타 러닝은 이제 굳이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다면 이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내가 풀고자 하는 타겟 태스크와 비슷한 사이즈로 다 쪼개가지고 여기서 뭔가 메타 노리지를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가정이 이제 태스크는 스트럭처를 쉐어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태스크들이 좀 비슷해서 얘네가 뭔가 좀 뭐 공유하는 뭔가가 있다, 뭐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타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식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메타러닝은 크게 이렇게 두 단계 옵티미제이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 거는 이제 메타 노리지 파일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각 싱글 태스크의 옵티멀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이 두 가지의 레벨의 문제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너 레벨을 이제 어떻게 이 세타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델 베이스드 방법인데, 얘는 이제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해서 이 세타를 바로 제너레이트하는 방법이고, 아니다 나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옵티미제이션 베이스드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논 파라메트릭 방법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 그냥 nearest neighbor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뉴럴넷으로 뭐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nearest neighbor로 바로 찾겠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각광을 받은 이유가, 퓨전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몰 데이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스몰 데이터 문제를 다룰 때는 뭐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좀 디시전, 그러니까 니어스 네이버 방법 같은 걸 사용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메타노로지 파이에서 태스크에 특화된 세타를 찾을 때 어떤 이 LSTM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바로 찾으면은 모델 베이스드고, 뭐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으면 옵티마이즈 베이스드고,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nearest neighbor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non parametric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타러닝은 특히 이제 아래 강화학습에 많이 결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 뭐 이미지나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많으니까 사실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근데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 메타러닝 어떤 데이터 효율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 메타러닝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이 어떤 인풋 X 그리고 레이블 Y가 있어서 이 레이블 Y를 X로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 F를 찾는 거였다고 하면은,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최적의 액션을 찾는 그 최적의 폴리시 파일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태스크가 the state space, action space, 그리고 initial state distribution, 그리고 이제 transition metrics, 그리고 reward 이렇게 5개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예시를 보시면 얘는 이제 미로 찾기에 대한 예시인데, 미를 보시면 어떤 이런 다양한 미로들 형태가 다르고 또 골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변하는 태스크인데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뭔가 학습을 해서 내가 결국에 풀고자 하는 어떤 타겟 미로를 좀 더 그냥 얘를 훈련시켰을 때보다 좀 더 빠르고 데이터 적게 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어떤 무조건 환경에서 뭐 어떤 에이전트가 뭐 뒤로 움직일 때, 앞으로 움직일 때, 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런,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지금 가고자 하는 골만 다르기 때문에 리어드가 변하는 예시인데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머리를 마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뭘 할 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걸 다 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강의에서 홈워크에 관련된 페이퍼를 다 뽑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개만 할 거고요. 네, 팀원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뭐 정해진 게 없는데 저희 팀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게 얘는 이제 메타월드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얘는 이제 메타 강화학습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셋, 그러니까 로봇팔로 뭔가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을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팀원분들과 뭐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네. RL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네. RL 쪽에서 오히려 제너럴 RL 만들려고 오픈 AI에서 계속 뭐 논문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 논문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그 메타RL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디마인드 뭐 카토 같은 그런 거 딥마인드도 있고 오픈 AI 뭔가 하는 거. 저게 근데 좀 무가지. 이게 진짜 무가지. 이게 왜냐면은 저 로봇이 이게 그 하나를 풀고 또 다른 걸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른 걸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바뀌면은 또 처음부터 학습시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저런 게 필요성이 커서 지금 메타 러닝이 아래에서 굉장히 약간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